토마토 증권통 라이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봉만 전문가 만나보셨는데요. 하반기 증시 대전망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점 매매의 최고수 김봉만 전문가가 손실 없는, 손절가 없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그 전망 필요하신 분들은 김봉만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라이브 함께해 주시고요. 쉬운 진단, 진짜 쉬운 진단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하나 시스템.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예, 16,000원에 50%입니다. 16,000원에 50% 비중 있으신데요. 오늘 반등했습니다.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정말 모처럼 만의 반등이고요. 14,230원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10% 정도 손실이시네요. 예, 네, 50% 비중 실어주셔서 10% 손실도 조금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예,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희망도 많이 가지는데, 이거 한 1년 됐는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안 움직이고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좀 이렇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싶어서 그것 좀 상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1년 동안 정말 뚝심 있게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신사업도 기대되는데 왜 이 종목 움직이지 않느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오래 기다리셨네요. 자, 이 하나 시스템은 그런 종목이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관련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들 보면 저 폴란드 업체하고 손잡고 유럽의 위성 사업 이런 쪽도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MOU를 체결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움직였던 부분들은 오늘 도시항공 모빌리티 여행 관련되는 쪽이 다 좀 움직였죠.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 드론 이런 쪽들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을 보면 방산 쪽이 한 75% 정도가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 ICT 쪽이 25% 정도 되니까 방산 쪽 움직임에 따라서 좀 더 이렇게 주가가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다른 방산주들은 되게 좋았잖아요. 되게 좋았는데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요게 왜냐하면 실적 부분은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확인을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이 작년보단 좋아집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어요.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240억 밖에 영업이익을 못 냈으니까,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00억 정도 적자를 냈고요. 올해는 이 영업이익이 좀 대폭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요게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잘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 한국항공우주 하면 떠오르는 게 전투기가 떠오르죠. 그리고 LIG 넥스원 하면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게 떠오르죠.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K9 자주포 이게 딱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현대로템은 K2 흑표전차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하나 시스템은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레이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품들이죠. 실제로 그 매출 비중도 작지도 않습니다. 우리 작년 초에 UAE에다가 청궁이라는 미사일을 4조 2천억 정도 수출하는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2조 6천억 정도가 LIG 넥스원 매출이고요. 또 이 하나 시스템의 매출도 1조 2천억 정도 수준은 돼요. 그러니까 작지도 않은 비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산 시장이 좀 이렇게 커져가면서 굉장히 또 같이 이렇게 수혜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이 하나 시스템이기도 한데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2조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늘어난다고 해도 70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내년에도
좀 이게 뭐 한 퍼 10배 정도, 이 정도로 영업이익의 10배 정도, 이 정도 나오려면 이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는 나와줘야, 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말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좀 비쌉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저 7천억 정도 벌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가도 비싸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이익의 규모가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내재 가치, 그러니까 뭐 성장치가 아니라 내재 가치 대비해서 조금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가가 되게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다행인 거는 감익 구간이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 늘어나는 거, 뭐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블이 좋아질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지만 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지금 뭐 이쪽에서 지금 주봉을 켜놓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자, 주봉상에 보면 걸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여기서도 걸리죠. 그다음 여기서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대가 지금 16,000원 이상 정도면 그 가격대에 걸려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6,000원 정도니까요. 일단 그 16,000원 이상에서는 매물대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비중이 50% 정도나 되기 때문에 비중이나 작으면 뭐 내년, 후년 정도까지 본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그게 거의 뭐 힘들다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자, 반등 기다리셨다가 일단 뭐 슈팅이 나온다라면 16,000원 이상 정도,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한 16,500원 정도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한 16,5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는 덜어내십시오. 거기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한 25% 정도만 내년 후년 정도까지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차피 지금 1년 넘게 보유하셨으니까 밑에 좀 이렇게 하락했을 때도 그렇게 정리를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 13,000원이란 가격대예요. 요 가격은 조금 꼭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깨지면 뭐 12,000원 아래까지 다이렉트로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더 궁금하실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시스템 전략 세워봤습니다.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따져봐야 하는 구간인데요. 상승이 좀 제한될 수 있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16,500원에서 비중 절반 축소, 나머지 비중은 내년 혹은 내후년까지 보유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루나킴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미코 14,000원, 비중 15%, 3개월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오르던데 본전까지 얼마나 걸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미코의 종가가 1,320원 선에 형성이 되면서 이분께서 손실 좀 줄이셨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20% 정도 손실을 입고 계시는데 오늘 강한 양봉 반갑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자, 이 미코 같은 종목은 실적에 비해서 이 주가 자체는 뭐 좀 싼 수준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자회사로부터 올라오는 그 실적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싸다라는 얘기고요. 자, 별도 기준으로 본다라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작년에도 한 31억 정도, 매출액도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회사에서 올라온 실적들이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1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라갔을 때 간다라고 그러다가 잘못 쫓아가면 이렇게 굉장히 막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종목 상담을 지금 의뢰를 하실 게 아니라 이때 상담을 의뢰를 하시고 어떤 전략을 세우려면 이때 세워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같으면 뭐 전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깨지면 그때 그 가격에서 정리하십사 하는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아래로 이렇게 다 빠졌다가 올라오는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니까 일단은 뭐 지금은 전략이랄 것도 없습니다.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 미코의 경우는 뭐 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뭐 수소하고 뭐 그런 쪽하고도 좀 관련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지금 뭐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뭐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닥을 몇 번 찍었죠. 자, 여기 있던 자리, 여기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점을 조금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진행되다가 지금 뭐 오늘 강하게 좀 양선이 나면서 이 부분을 뚫어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미끈하게 위로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고 좀 너무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요즘 주가 자체가 좀 올랐던 종목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급락하는 종목들이 속출하죠. 그래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반등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뭐 지금 좀 요렇게, 본전까지 뭐 얼마나 걸릴지 진단 부탁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거,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실적 부분들, 요런 것들을 연결 기준으로 본다라면 올라올 수 있겠지만 별도 기준으로 본다라면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중에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드릴 수 있는 얘기가 12,000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000원 정도에서 저라면 12,000원 정도에서 일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요런 거 질문을 조금 요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전까지 얼마나 걸릴지 뭐 이 부분은 저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조금 전략을 짜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12,000원 정도에 저라면 정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따로 없이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손절가를 지금 14,000원 매수하셨는데 질문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14,000원까지 언제 갈 것 같냐. 그런데 네. 여기 이거보다 더 빠졌을 때 손절을 하시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미코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제시됐습니다. 반도체 부품, 연료전지, 바이오 사업까지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수급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반등에 12,000원 선까지 목표 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미래컴퍼니 미래컴퍼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41,000원에 5%요. 5% 들어가셨고 오늘 종가 1% 넘게 하락했습니다. 37,450원. 손실 크진 네. 않으세요. 네, 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제가 그게 방송에서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계속 내려갔었다가 어제 오른 거예요. 좀 산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예, 근데 어제 올라오길래 이러 또 팔아야 되나 싶었는데 방송 한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예,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신청했어요. 네. 언제든 저희한테 전화 주시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 2-3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더 살까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략 전문가님께 짜드리겠습니다.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분께서 오늘 예. 손절을 할까도 고민을 하셨고 또 추가 매수를 해볼까 이 고민도 드셨던 만큼 아마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전략 짜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미래컴퍼니는 일단은 뭐 장비 업종으로 분류는 되는데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장비 때문에 움직이진 않고요. 로봇 때문에 움직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나라에 보면 의료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래컴퍼니가 있고 뭐 큐렉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미래컴퍼니는 복강경 수술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복강경은 그런 거죠. 절개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최소한만 절개를 하고 그 안에 카메라를 이렇게 넣어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벌써 제가 이 미래컴퍼니를
그때 17년, 18년 이때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뭐 이런 데서 계속 이 복강경 수술 로봇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거기 데이터 실험을 하고 거기서 치료를 하고 뭐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열릴 때도 된 것 같아요. 자, 이 미래컴퍼니 말고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큐렉소 같은 경우는 무진장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큐렉소인데요. 자, 3월 달에는 같이 이렇게 한번 땅 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같이 땅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까 미래컴퍼니도 3월 달에 이렇게 쭉 치고 올리는 모습이었죠.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어제 뒤늦게 큐렉소보다 좀 더 늦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다른 쪽 장비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255억 정도 났고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비해 갖고 줄긴 줄었습니다. 이 이익이 좀 많이 줄긴 줄었는데 어쨌거나 1분기에도 한 45억 정도는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회사를 꾸려 나갈 수 있는 그 정도 돈은 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쪽에서. 의료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되겠죠. 자, 올해 아마 삼성 쪽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일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보행하는데 딱 착용을 하면 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일 것 같아요. 자, 그런 쪽을 아마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용 로봇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시청자님 추가로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게 저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이 122평선 요 연두색 선이 122평선입니다. 자, 요거는 좀 지켜주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요 12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그때 하셔야 되고요.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3만, 그 가격대가 좀 바뀌기 때문에 이 평선이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있는 가격대가 31,900원 정도인데요. 요게 좀 올라온다 싶으면 한 5,000원 근처 정도? 35,000원 아래 구간, 그 정도 구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한 35,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 갖고 계신 거는 보유를 해 보시고요. 근데 지금 여기 고점 찍었던 자리 얼마 전에 이 가격대는 여기 거래량 터진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는 한 46,000원에서 7,0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 가격대니까요. 일단 보고 계셨다가 보유하신 거는 46,000원 정도 되면 정리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그 부분은 35,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뭐 하는 건지도 잘 몰랐는데 너무 네. 잘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수익 잘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님, 네.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고 사시면 안 돼요. 알고 사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게 많이 올라갔다가 예. 좀 떨어지길래, 예.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그냥 예. 좋은 건가 보다 하고 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좀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마음이 담긴 쓴소리였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래컴퍼니입니다. 이렇게 IT 관련 기업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 기업들이 의료 로봇 관련주로 변신을 합니다. 복강경 기업 미래컴퍼니 알아봤고요. 추가 매수 35,000원 아래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6,000원에서 7,000원 선까지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 남겨주시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이나 혹은 매수하고 싶으신 관심이 가시는 종목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또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민되시는 종목 이 종목이신 것 같아요. 만나볼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정말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대박님의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부탁합니다. 67,5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10% 너무 많이 빠집니다. 물타기 해야 될까요?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임준현님, 현경님 등등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 98,000원, 85,000원 이렇게 매수가가 높으신데요. 이 종목 오늘 종가가 5.81%가 하락한 47,8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1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내리고요. 보합으로 마감됐다 하면 그 다음날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동박기업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어려운 상담이네요. 지금 2차 전지 쪽, 그 소재 쪽들하고요. 전부 다 거의 종교가 돼버렸었죠, 올해. 이쪽에 대해서 저도 종목 상담을 합니다만, 조금만, 요만큼만, 실은 얘기를 하면, 너 공부 좀 하라는 그런 말씀부터 시작해갖고, 거의 종교가 돼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너무, 이거는 과열이 됐었다라는 얘기죠. 항상 그래왔어요. 과거에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 어떤 섹터든 간에 그렇게 종교화가 돼버렸을 경우에, 그럴 때부터는, 굉장히 좀 오래 고생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죠. 그때 당시에는, 2017년, 18년 그럴 때는 저도 그 일진 머티리얼즈 시절이죠. 그때는 저도 이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14만 8천 원 고점을 찍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자기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종목을 사든 간에 그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오를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유튜브 제 채팅창이 안 보이니까요. 자, 8만원, 7만원, 6만원, 이렇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67,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벌써 손절 칠 수 있는 가격은 지나버린 겁니다, 이거. 손절도 10% 남짓했을 때, 10%에서 15% 정도? 그 정도에서 손절을 하는 거지, 20%, 30%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손절은 늦어버린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물타기를 고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물타기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밀리는 이유 자체가 저는 그 경쟁이 좀 심화됐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 2017년도 이때는 우리나라에도 이 동박을 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기업들도 막 진출을 하잖아요. SKC가 동박 사업에 진출했죠. 그리고 고려아연이 지금 LG화학하고 이렇게 합작해갖고 또 동박 사업에 진출을 한다 그러죠. 여러 가지로 좀 경쟁이 된 그런 원인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들 좀 기다려 봐야 될 텐데, 반등이 나오면 지금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심하게 빠지긴 빠졌네요. 자, 반등이 나오면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5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가격대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이 시청자님들 그러실 겁니다. 손절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예요. 그러니까 또 손실 폭도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손절 자체가 안 되는 구간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 좀 이렇게 반등 나오면 그때 조금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추가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업종에 대한 전망보다도 일단 동박은 경쟁이 심화됐다는 차원에서 시장에서 좀 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업종도 네. 지금 그래요.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들
이런 종목들도 저는 비싸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차전지 쪽은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싶은데 종목 상담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배, 6배, 이스페타시스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종목이 더 올라올지 말지 그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밑에 있는 종목 중에 어떤 게 올라갈지 그런 걸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자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떤 분께서는 98,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시해 주신 목표가도 거의 반토막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좀 비중을 줄이고 손절 처리하는 게 나을까요? 98,000원 같은 경우는 손절 못 치죠. 이거 네. 뭐 여기서 손절 치세요.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런 분은? 일단 뭐 지금 뭐 이 다들 그래도 적자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니까요. 네. 다들 또 분위기가 한번 이렇게 언제 올라올지, 언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구간이 있으면 뭐 지금 아까 제시해드렸던 그 가격대보다도 좀 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런 것들은 아예 건들지 말고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자, 세 분께서 의뢰를 해주셨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전략입니다. 일단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동박부문의 경쟁 심화를 하락 이유로 꼽고 있고요. 추가 매수를 반대하면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55,000원 제시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다음 전화로 또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사막 콘덴서. 사막 콘덴서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51,000원에 비중은 22%예요. 네, 51,000원에 22%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네. 손실 그래도 좀 꽤 있으시네요. 예, 좀 올라가면 또 다시 밀려가지고. 예, 15% 정도 예, 예. 손실이십니다. 네, 잘 안 올라온다고요? 좀 올라갔는데 또 다시 밀려가지고. 네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6월 중순 이후에 하락세가 좀 완연한데요. 121선 오늘 이탈했습니다. 전략 저희가 세워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예, 이 사막 콘덴서는 가장 잘 이렇게 주가의 약발을 받는 재료가 MLCC입니다. 그래서 이 MLCC 업황이 좋아진다라면, 이게,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곤 하는데요. 자,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이 경기가 별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별로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계속 뭐 이렇게 좀 안 좋아 왔었고요. 그래서 이 MLCC 쪽 수요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자, 올해 하반기가 지나고 내년으로 이렇게 좀 가게 되면 이 MLCC 쪽이 워낙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요쪽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뭐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때 2017년도에 템베거 종목으로 유명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뭐 현재는 시가총액이 한 4,4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이 이익 나는 부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이익 규모가 나고 있습니다. 뭐 한 300억 정도 매년 이렇게 버는데 좀 이익이 이렇게 정체돼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좀 늘어줘야 주가 자체가 이렇게 쭉쭉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요게 정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시간이 좀 지나고 MLCC 업황들 요런 것들이 좀 좋아진다라면 그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51,000원 자 전고점이네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막 콘덴서의 특징이 뭐 계속 이렇게 안 움직이다가도 한번 움직이면 되게 좀 빨리 급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년 정도까지 기다리신다라면 이 51,000원대, 51,400원에 있는 가격 요거도 좀 요거 근처까지 가거나 좀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청자님
보유 비중이 벌써 22%나 되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비중이 뭐 저 한 10% 정도 선 그 정도만 되더라도 제가 뭐 저 아래쪽에서 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아서 조금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2%나 벌써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반대고요. 자,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에 그 가격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하반기까지 보유 의견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에 조금 더 하고 싶거든요. 네,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시대요. 예. 시청자님 추가 매수 하셔갖고 그 밑으로 빠져도 저는 몰라요. 예. 자, 일단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네. 추가 매수 좀 했으면 싶어요. 예,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요.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한 4만 원 근처 정도까지는 좀 조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꼭 하시고 싶으시면요. 4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빨리 팔고 싶으신데 그럼 얼마에 파시면 좋을까요? 빨리 파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비중을 저거 뭐 더 실으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전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4만 원 정도에서 뭐 30%를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매수할 수 있는 그 여유는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가격에 매수하셔갖고 그 비중으로 매수하셨고는 빨리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뭐 그 매수 가격은 4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추가 매수 가격은 4만 원 정도. 그리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고, 뭐 이게 제가 이 주식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으면,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자, 뭐 그때 저 8%를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뭐 빨리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막 콘덴서 현재 이익 정체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보유 의견 하반기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가로 4만 원 근처 드렸고요. 하반기까지 보유 시 목표가 5만 1,000원 선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오희자님께서 와주셨는데 GS건설을 갖고 계십니다. 27,000원의 매수가시고요. 20% 비중 갖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이 종목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8% 가까이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금 18,000원 선까지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죠. 30% 넘게 하락폭을 키웠고요.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고, 또 이렇게까지 추세를 망가뜨리면 걱정이 정말 많이 되시거든요. 30% 손실이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이게 오늘 왜 이렇게 빠졌나요?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저도 아까 저 종목 말씀드리고 시간이 뭐 거의 뭐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 뉴스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뭐 뉴스가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뉴스 찾아볼 시간이라도. 자, 일단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면 이 전 저점을 아래로 붕괴를 시켜버린 모습이에요. 자,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찾아볼 시간은 안 되고요. 분명히 뭐 이렇게 좀 급락을 했다라면 어떤 이유인가? 분명히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하락은 좀 아팠어요. 이 거래량 자체도 지금 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여기서 오늘 매도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네요. 기관이 좀 매도를 좀 크게 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건설주들하고도 움직임이 약간 좀 틀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안 나오네요. 자, 저 볼게요. 현대건설을.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전저점 뭐 이런 건 깨진 않고 여기 올랐다가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밀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도 20%시고 지금 뭐 27,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답답하네요. 일단 뭐 손절 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지나갔고요. 자, 뭐 일단 보유를 좀 해보세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작은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빠졌다가 리바운딩 나오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뭐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2만 원이란 가격대는 전에 여기 찍었던 저점 그 가격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그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2만 원 정도 구간에서 지금 비중 20%면 많습니다.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안 되니까 뭐 2만 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절반 정도 일단 정리하고 나머지 절반은 조금 지켜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아침에 한 증권사에서 2분기 실적 부진 전망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이렇게까지 빠질까요? 그쵸. 2분기 실적 때문에 뭐 이렇게 빠진다라면 그거는 일단 뭐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좀 그런 부분들이 매몰화돼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빠진 가격 뭐 요 정도는 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적 부진이 맞는 원인이다라면 뭐 이게 또 실적이 뭐 적자를 내버리고 막 그렇게 되거나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요. 그렇지 않고 뭐 좀 나빠진 수준 요 정도 수준이다라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그 전략대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인천 검단 사고 이후에 현장 점검 같은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이 나왔던 GS건설 오늘 급락했습니다만 2만 원 선까지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의 종목을 봐드렸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뵈면 이제 한 주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금요일장 6월장이 하루 남아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자, 뭐 양시장 모두 지금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62평선을 지금 아래로 깨버린 그런 상황이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62평선이 2,549포인트. 지금 오늘 2,550포인트니까 딱 거기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62평선 자체가 조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깬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하고 한번 깼다가 올라가는 부분은 지금 위치에서는 좀 의미가 틀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이 어제 62평선을 하향 돌파를 하면서 음선을 그리면서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 여파로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 전체도 62평선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좀 여기 내일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이 62평선을 좀 지켜주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2평선을 내일 빨리 회복해줘야 됩니다. 내일은 62평선을 회복을 해줘야 되는 모습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상당 기간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시장의 키는 외국인들 선물 매매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이 자, 엊그저께 한 8,300억 정도 팔았죠. 어제 선물 시장에서 1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선물 시장에서 한 8천억 정도 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량 다시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3,200억 정도 매수한 부분들은 이 외국인들이 신규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어제 매도 친 거를 일정 부분 그냥 차익 실현한 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고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요게 일단 내일 정도에는 또 연속적으로 선물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체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죠. 위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사서 더 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자, 향후에 모멘텀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섹터,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조금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을 선침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딱 생각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갤럭시 폴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폴더블 폰 관련주들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럴 때 그런 종목들 좀 찾아보고 좀 실적 괜찮은데 좀 주가 빠진 것들, 요런 것들 선침해 놓는다라면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 뭐 저 슈퍼 엘니뇨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기후학자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좀 피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니까요. 이 농산물 관련 섹터들, 요런 쪽들도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요런 쪽 한번 차분하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 가운데서는 탑픽 골라놓으신 거 혹시 있으신지? 탑픽이요? 예. 없으시군요. 아니요, 있어요. 아, 있는데, 있으세요? 지금 곧 생방송방하고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리긴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수급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60일 이평선을 테스트하고 있는 양대 시장이고요. 그 가운데서 선물 시장의 외국인 수급 중요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가운데서 저점 선침에 가능한 쪽으로 폴더블폰 관련주, 농산물 관련주 꼽아주셨는데요. 이재필 전문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 공방 일정이 있으니까요. 또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월 4일 오후 4시 하반기 시장 전략 실전 호전주를 주목하라 라는 내용으로 꼼꼼하게 또 내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오후 4시에 이재필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공방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기 마무리되는 내일 마무리 다 하고 나서 또 여러분 종목 봐드릴 테니까요. 진짜 쉬운 진단 함께 해주세요. 내일 오후 4시입니다. 고맙습니다.